자, 이제 우리 정비법을 보겠습니다. 정비법도 역시 6문제가 나오는데요. 4문제까지는 쉽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신감 없는 표정을 짓지 마요. 가르치는 선생 가슴 아파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7, 8월 지나고 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정비법은 일단 용어가 어려워. 도시개발법은 용어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정비법 용어가 많고 어렵습니다. 용어에서 무조건 시험 나와. 한 2개는 나와요. 먼저 정비법의 목적 나왔습니다. 공공복리란 말은 안 나와.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얘기 나왔어요. 자, 용어 정의. 먼저 정비구역의 뜻.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제 정비사업의 뜻 있죠? 이 정비사업의 뜻은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지문에 나와요. 지문에.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겁니다. 이걸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 3가지를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첫 번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예의상 정비사업 종류 3개는 외워줘야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가지의 뜻을 가져요. 앞문장은 일명 달동네 정비사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뒷문장은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 사업 같은 게 중단됐을 때 뒷정리를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사후 처리해주는 사업이 뒷문장이에요. 그래서 달동네 정비와 뒷정리해주는 사업을 합쳐서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먼저 앞문장 보세요. 도시 저소득 주민, 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 저 같은 강사를 뭐라고 불러요? 생계형 강사. 도시 저소득 주민, 생계형 강사.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야? 달동네. 그렇죠?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가 그냥 열악이 아니래요. 극히 열악. 극히 열악. 수돗물이 안 나와서 입으로 빨아도 안 나올 때 보통 우리는 극히 열악이라고 부릅니다. 극히 열악.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그냥 밀집도 아니야. 과도하게 밀집. 어느 정도냐 그러면 창문을 열면 옆집 사람과 이마가 다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딱 끊어. 여기까지가 달동네 정비예요. 뒷문장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게 중단된 지역에 사후 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집 같은 것을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뒷문장은 주로 서울의 마포 같은 데서 많이 했어. 마포. 서울에 40군데 이상 있어요. 뒷문장에 해당되는 데가. 그래서 재개발 추진하고 뉴타운 추진하다 사업이 망했어. 야, 이건 누군가 있잖아. 도로는 좀 넓혀주고 공용 주차장은 좀 만들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건물은 새로 못 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줘. 거기가 요 뒷문장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제 재개발 사업 보세요. 재개발 사업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 상가를 새로 짓는 재개발, 공장을 새로 짓는 재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하대. 열악. 극히가 아니지 열악.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기간에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딱 끊어. 여기까지가 주택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상가나 공장을 부시고 쇼핑센터나 도시형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요게 바로 재개발 사업 뒷부분입니다. 지금은 재개발 사업은 주택, 상가, 공장을 새로 짓는 게 다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재개발 사업을 우리는 실무에서는 도시 환경 정비형 재개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 했다가 주거 정비형 뭐 재개발 이런 말을 써요. 그냥 실무에서는요. 그래서 재개발 그러면은 범위가 너무 넓죠, 그렇죠? 주택, 상가, 공장 다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상가나 공장 새로 짓는 재개발은 저기 영등포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거 처음에 예전에 재개발은 원래는 주택 재개발만 말했거든요. 이젠 뜻이 바뀌어서 이제는 재개발 사업은 상가 공장도 다 재개발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요 지금요. 그다음에 재개발 중에서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재개발 중에 이거는 복잡하게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만 하면 돼요. 예. 시장, 군수 등 요건 5명을 말해. 시장, 군수 등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5명.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되거나 또는 천재지변 규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재개발 사업의 대행자일 것. 결국 누구냐 그러면 공공재개발 사업은요.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어야 돼요. 조합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지분형 주택,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쉽게 말해서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LH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고 그 다음에 20%에서 30% 사이에서요. 지분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공공재개발이라 하겠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특징은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요. 근데 저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나 저거 보면 너무 뿌듯해.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평생 시험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나올 때 다른 데 문제 낸 걸 내가 발견했어. 교수님 낸 거를. 지분형 주택 발견했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하나만 외우라 했어. 지분형 주택 60제곱미터 이하 하나 외워 그랬거든요. 정답이 60제곱미터 이하. 지분형 주택 뭐 어떤 거 이런 거 있죠. 자, 이 아파트를 조합원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또는 세입자가 분양받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조합원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하는 거야. 예. 이 사람은 10억을 마련할 돈이 없어. 그랬더니 LH공사가 호련히 등장해서 내가 5억을 낼 테니까 네가 5억을 내서 지분을 서로 나눠 갖자. 살기는 네가 살아라. 그러면 5억 보태준 거지. 살기는 그 사람이 살아. 그리고 앞으로 돈을 갚아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분형 주택인데 지분형 주택은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까 작은 걸 대상으로 할까? 작은 거. 그래서 전용면 60제곱미터야. 25평짜리까지만 지분형 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걸 평생 시험 안 내다가 다른 데 내가 발견했다니까 예상 문제는 넣었어. 예, 거기 정답 나왔어요. 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공공재개발은 그런 거예요. 예,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고 20%에서 50% 사이에서 지분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공공재개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 도로 잘 뚫려 있고 상하수도 시설도 좋아. 단지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그냥 주택이 아니야.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요게 이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 우리 강남 재건축할 때 앞에 도로 잘 뚫려 있어요. 상하수도 시설 좋아. 아파트만 낡아 있는 거야. 그 음마 아파트, 대치동 사거리에 음마 아파트 수천 세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이야 서울시도요. 지금도 거기 대치 사거리는 차로 꽉 막히는데 이걸 부시고 2배로 지어버리게 되면요. 그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골치 아프지. 그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제가 가끔 갑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관계자들을 만나요. 음마 아파트에 가면은 그 술집이 2군데가 있어. 음마 아파트 상가, 음마 상가에 옛날 통닭집이 하나 있고요. 하나가 투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재건축 관련되시는 분들이 주로 모여서 도면 꺼내놓고 회의하는 곳이야. 예. 다리 하나 뜯으면서. 그래서 여기 재건축 같은 거는 핵심이 양호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 뜻을 써주고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설명하는 것인가. 정답 재건축 사업.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그 유명한 가수 중에 재건축 투자로 실패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강남 재건축에 한 3번인가 투자했는데 다 실패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은 1년 수입의 95%를 10월달 한 달 벌어. 그러니까 10월달 한 달 95%를 버는 거예요. 특히 10월 마지막 날에는 30분 단위로 헬기 타고 출연을 해. 예. 10월 마지막 날은. 예.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가수셨거든요. 10월달이 제일 바쁜 거.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강남의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데 이분이 사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폭락을 해. 그래서 이제 손절해서 더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 팔면 그때 다시 올라가. 마이너스에 손해서. 그래서 이분이 한 3번인가 투자했는데 3번 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고. 예, 그래서 재건축이 본인 적성이 안 맞는다고 이제는 뭘 할까 하다가 30년 팬클럽 회장님이 계셔요. 30년 팬클럽 회장은요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30년. 그분이 저한테 배우신 분이에요. 중개사 시험 붙었어. 그래서 영등포에다 개업을 한 겁니다. 영등포는 상가 공장을 새로 짓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낡은 상가 지분이 나온 거예요. 16억에 나왔는데 초보 중개사이 모르잖아요. 전 전화해서 교수님 우리 아저씨께서 이제는 상가 투자하시겠다 그럽니다. 이걸 중개해도 될까요? 자기는 잘 모른다고. 집원만 보내보세요. 제가 집원 확인해 봤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망하는 사업이야. 그 낡은 상가를 하나 사서 부시고 쇼핑몰을 지으면 쇼핑몰 분양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됐을 때. 근데 제가 보니 이건 망하는 사업이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망합니다. 절대 사지 마시고 그거 샀다가는 1년 12달 10월달처럼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사셨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갔더니 집에 택배가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든 히트 앨범. 히트 몇 개 없는데 골든 히트 앨범 해가지고 사인해서 박종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CD를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 서재 정리할 때 재작년에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 사진을 올려놨어. 제가 찍어 사진 찍어 페이스북에. 저보고 계속 한번 뵙자 그러더라고. 제가 10월 말에 보자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한가한 며칠이 언제야? 10월 말이지 나는. 예. 나는 10월 말이 제일 한가한 며칠이 있어 나한테는. 한가한 며칠이. 근데 본인은 10월 말만 좀 빼고 안 될까요? 그러고. 예. 절대 못 만나지. 그렇죠? 나는 10월 말이 제일 한가한데 며칠이. 본인은 10월 말이 대목이야. 예.
특히 10월 마지막 날 모든 라디오에서 다 음악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노래를 갖다가 하나 취입하면은 계절이 들어가는 노래를 갖다가 하면은 여름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이거 있잖아요. 그 계절만 되면 계속 나와서 음원 수익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재건축만 보면 저는 그 옛날 가수분이 생각이 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정비 사업 세 가지의 뜻이 있죠. 이 뜻은 이제 다 외워 주셔야 돼. 기본적으로 지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재건축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 누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정하는 세대 수를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은 임대주택을 얼마 이상 지어라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예. 노후 불량 건축물 상식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일정한 퍼센티지가 돼야지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노후 불량 건축물. 네이버에 있는 제 카페가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라는 카페가 있는데 가끔 닉네임을 갖다가 노후 불량 건축물 쓰시는 분 계셨어요. 닉네임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야. 어떤 분은 건폐율이야 닉네임이. 또 용적률도 있고. 역시 공부한 티를 내는 거지. 닉네임이. 그래가지고 노후 불량 건축물은요. 여기 나온 다 시험에 다 나온 여기 가로 2번만 안 나왔지. 자, 가로 1번은 누구나 다 아는 노후 불량이에요. 훼손, 멸실, 붕괴, 안전사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노후 불량이죠. 그런데 이 가로 2번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서 세 줄이 정비법에 있는 전제 조건이 세 줄이나. 동그라미 1번, 2번은 시행령에 있는 종류야. 그러면 옳은 지문을 쓰는 방법은 세 줄을 쓰고 1번 두 줄을 써야 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서 점점점으로서 급수, 배수, 오수 설비가 노후화된 건물은 노후 불량이다. 그러면 옳은 지문 쓰려고 그러면 무려 5줄을 써야 되죠. 시험에서 못 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문제지 한 페이지에 5문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느 한 지문이 길면은 인쇄가 불가능해.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문제 지문을 조절을 해. 못 들어가고 있어. 역시 이번 마찬가지. 안전 진단 결과 위험하다. 그렇죠? 요랬을 때는 노후 불량이다. 시험 안 나왔죠. 근데 가로 3번은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자, 법에는 전제 조건 반가로 1번, 2번이 충족되고 시행령에 나오는 종류 3개 1번, 2번, 3번이 노후 불량이다. 자, 먼저 전제 조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서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1번에 해당되는 게 노후 불량이다.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의 미달. 이건 뭐예요? 57조라기.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야.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제곱미터의 미달되게 분할 금지. 근데 그 면적을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 미달됐다. 그러면 좁은 땅이잖아. 그 땅에 건물이 있으면은 땅이 좁아서 그 건물을 못 쓰는 거예요. 노후 불량인 거예요. 땅이 좁아서 못 쓰면 노후 불량이라고요. 건물이 낡아도 못 쓰니까 노후 불량. 건물은 새 거라도 땅이 좁아가지고 제대로 못 쓴다. 노후 불량이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 있는 건물. 요 대지에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직 페인트도 안 마른 멀쩡한 건물이 있어. 멀쩡한 건물이 있는데 요 대지 위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지나가. 예를 들면 철도가 지나가는 거예요. 제일 빠른 철도가 뭐예요? 은하철도. 그다음에 이제 KTX 순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지로 철도가 지나가면은 저 건물은 새 거라도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물은요. 건물은 새 거라도 못 쓰니까 노후 불량이다. 두 가지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제가 되고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으로 못 쓴다. 그러면 노후 불량이다. 두 개가 전제가 되고 3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후 불량이다. 보통 우리 3번을 경제성 기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낡은 건물이 있는데 지금 수리비 몇백만 원 들이니까 몇 년을 더 쓴대. 또 몇 년 후에 다시 몇백만 원 더 들이고 이렇게 40년간 지속적으로 지출할 수리비를 다 더해봤더니 야, 차라리 그 돈이면 지금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더 싸게 먹히겠다. 그랬을 때는 당장 쓸 수 있는 건물도 노후 불량으로 철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경제성 기준 그래요. 이때 40년간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할 때는요. 우리 이제 비용은 민법이 기준이에요. 비용은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죠. 배우셨습니까?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필요비예요? 필요비 배웠다며. 유익비는 가액이 증가. 예? 쉽게 말하면은 눈 옆에 상처가 생겼어. 빨간 약을 바르는 비용이 필요비. 눈 옆에 상처가 생긴 것을 기회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거 유익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의 기본은 필요비로 계산해야 되는데 유익비로 계산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 멀쩡한 건물도 다 노후 불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요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리비는 필요비로 계산하는 거예요. 필요비로. 유익비로 하면은요 웬만한 건물들 다 노후 불량이라니까. 그래서 필요비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계속 나온다. 왜? 호시탐탐 재건축을 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유익비로 계산하려고 그러거든. 필요비로 계산. 그래서 비용 같은 것도 기본은 이제 민법부터 출발을 하죠. 자, 40년 시험에 나와요. 40년.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은 주로 옳은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지문이 짧아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전제 조건이 짧아. 한 줄밖에 안 돼. 시행령에 나오는 종류가 1번 또는 2번이야. 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 불량이다. 그다음 두 번째,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이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왜 옳은 지문 나오는가? 옳은 지문 써도 지문이 길지 않으니까 계속 나옵니다. 노후 불량. 문제 풀면서 다시 보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20년, 30년 나왔잖아요. 앞에는 40년 있잖아요. 어디서 몇십 년을 봤는데 어디서 몇십 년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최장 수리비 40년, 그렇죠? 40년. 자,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은요. 정비 대상이 되는 기반 시설이죠. 뭐 도로 상하수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시험 문제는 그게 아니야. 공짜로 시작되는 거 4개를 찾아야 돼. 공원 체크, 공영 주차장 체크, 공동구 체크. 대통령령 중에서 3번의 공공공지, 이거 공터라 그러지. 공터, 그렇죠? 자, 공짜로 시작되는 4개 있죠? 첫 글자가 공짜로 시작되지만 이거는 뒤에 나오는 공동이용시설이 아니야.
아시겠죠? 공짜로 시작하지만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이다. 일단 9번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9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원래 공동이용시설인데 사업 시행 계획서에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이 되면은 이것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 이용 시설 보겠습니다. 공동 이용 시설은 놀이터, 마을 해관, 공동 작업장에 밑줄 치고 별표해야겠죠? 공짜로 시작하는데 진짜 공동 이용 시설이야. 그래서 공짜로 시작하는데 정비 기반 시설인 게 4개, 진짜 공동 이용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야. 그래서 공동 작업장 이런 것들이 공동 이용 시설인데, 구체적으로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다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동네, 제가 어렸을 때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예.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 우리 부동산학과 학생들은 거기를 꼭 가봅니다. 성지순례하는 기분으로. 박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을 우리 한번 가봐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갔다 오셔요. 거기가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가요. 예전에 미아리 공동묘지 바로 밑이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의 공동묘지가 2군데였어요. 망우리하고 미아리. 망우리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요. 미아리 공동묘지는 제가 어렸을 때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 일부가 성북구고요. 일부가 강북구예요. 그래서 강북구 쪽에 있는 공동묘지가 드림랜드라는 걸 만들었어. 드림, 꿈에 귀신 보인다고 드림랜드. 예. 그래가지고 저는 성북구 쪽에 있는 이제 미아리 공동묘지 바로 밑에 살았거든요. 50m 밑에. 어렸을 때 우리들 놀이터가 그 봉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동묘지 봉분을 뛰어다니면서 분묘 기지권을 공부하고, 그렇죠? 예. 타고난 이제 선생님이죠,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분묘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로 거기 달동네가요. 특징이 무허가 건축물이 많은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수도가 없으면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무허 건축물은 수도가 절대 못 들어와요. 수도가. 전기도 원래 못 들어오는데 옆집에 끌어올 수가 있는데 수도는 못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무허 건축물인지 아닌지는 수도가 없으면은 무허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수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요, 민원이 막 들어와. 수도를 놔달라고. 천하의 대통령이라도 건축법 위반할 수 없잖아요. 그 대신 마을 공동 수도를 놔줘. 그래서 마을 공동 세탁장 만들어줘. 공동 화장실. 이거 진짜 날림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블럭벽돌이 있죠. 구멍 뚫린 거. 그걸로 만드는데 구멍을 안 메워. 그 다음에 공동 수도. 그죠? 굵은 거 있죠. 목욕탕 탕에서 물 빼는 거 있죠. 이런 거 몇 개 꽂아놔. 그럼 저녁 6시가 되면은 아줌마들이 바게스를 들고 줄 서요. 저녁밥 해야 되니까. 우리 집 수도에 물이 안 나오. 옆에서 이만한 걸 뽑는데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예. 어머니께서 종철아 이리 와봐라. 한번 빨아봐. 쭉쭉 빨아도 안 나와. 극히 열악. 예. 예. 정비 기반 시설 극히 열악지. 그렇죠? 예. 요거 다 시험 지문 다 나왔어요. 시험 지문에. 예.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요것도 공동 이용 시설이에요. 타가소와 어린이집은 어떻게 구별하나? 다리로 구별해. 4발로 걸으면 타가소예요. 2발로 걸으면 어린이집, 3발이 경로당입니다. 지팡이까지. 예.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의 뜻,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 그럽니다. 주택 단지의 뜻은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주택,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같은 거,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단지가 됩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거는 요 1번은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단지 뜻하고 정비법에 나오는 주택단지 뜻이 같아. 1번은 같아. 2번 요 1번에 해당되는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대단지 중간에 도로가 지나가 분리가 됐어. 각각 주택단지로 볼 수 있다. 3번 1번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그래서 둘 이상이 공동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쪽 조그만 아파트 단지를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랬을 땐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분할된 토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이것도 주택단지다. 이게 뭐냐 그러면 67조가요. 토지 분할 청구입니다. 토지 분할 청구라는 게 있어요. 토지 분할 청구 규정에 따라 분할된 토지나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기가 한강이야. 옆에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옆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101동이야. 요쪽에 102동이 있고 여기 103동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요. 101동 주민들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재건축 후에도 우리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걸 보장해 달라고 그러거든. 왜? 자기네 집에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동이 좋아. 근데 재건축을 했을 때 동호수 추첨을 하는데 잘못하면 안 보이는 데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토지 분할을 청구해. 102동, 103동 사람들이. 얘네들만 잘라내. 얘는 나홀로 아파트가 되고 잘라내. 이게 토지 분할 청구. 그래서 분할된 토지 102동, 103동이 분할된 토지죠. 이것도 주택단지가 되고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어디야? 101동 토지는 분할돼서 나가는 토지도 주택단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다. 제 개인 사무실이요. 강남역 5번 출구에 있어요. 5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면도로 한 블록 뒤로 가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요. 경축 토지 분할 청구 소송 승소 있는. 그 아파트가 재건축해야 되는데 한동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동의가 안 하면은 재건축 조합을 못 만들잖아요. 그 걔네들을 잘라내는 토지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이긴 거야. 이제 걔네들은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된 거야. 분할된 토지, 분할돼서 나가는 토지, 잘려서 나가는 나홀로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주택단지다.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중에 우리 주택법 공부할 때 보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아파트를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아파트를 29세대 지을 때는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나 연립을 지었다는 것은 29개를 지었다는 뜻이죠. 29세대를. 그 이하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일단의 토지도 역시 주택 단지가 된다. 그래서 현재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단지 개념과 정비법에서 말하는 주택단지 개념은 서로 다르고 정비법이 범위도 넓죠? 더 넓어요. 예. 1번만 같고 주택법과 정비법고요. 더 넓고 이제.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라 그러고요. 9번의 토지 등 소유자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붙여 써야 돼요. 붙여 써야 돼.
가끔 국문학과 출신이 내가 쓴 책의 원고를 교정목에 다 띄어쓰긴 해놨어. 법률 용어는 붙여 쓰게 돼 있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는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가? 여기에 나오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신탁업자, 신탁회사를 말해요.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을 때는 이때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요즘에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것을 신탁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신탁사한테 정비구역 내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이거 맡기죠.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은 사람이 수탁자야. 신탁사가 수탁자가 된다고요. 그때 그 맡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인가? 3명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명 중에 하나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 사업에서요. 그 중에 토지만 갖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90제곱미터 이상, 부산은 60제곱미터예요. 그렇으면 토지만 있어도 분양권 나와.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없이 건물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이 나와.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지만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는 조합이 없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요, 조합원은 돼요. 조합원은. 그렇지만 분양은 못 받아요. 지상권자는.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분양 못 받아요. 잘 이해가 안 될. 조합원 다 분양 받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 자격 요건과 분양 자격은 별개야. 별개. 그래서 저기 지상권자도 조합원은 될 수 있지만 분양 대상자는 안 돼요. 그렇지만 지상권자가 법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조합원이 되는 것을 내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 내가 20년 이상 봤지만 본 적은 없어요. 그다음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밋이 뭐냐면 한 사람이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고가 이거지. 초보 공인중개사가 뭘 모르고 재건축하는 곳에 토지나 건물 하나만 중개하면 어떻게 돼? 그랬다가는 이 사람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안 돼서 매도 청구당해요. 너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 토지 등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당한다고요.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는 토지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어도 되고 경우에 따른 지상권만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요.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2명을 말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여기 지방공사는 거의 다 도시공사를 말해요.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성남도시공사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3개. 조합이 만든 정관. 그 다음에 민간이 만든 규약. 그 다음에 여기 시장, 군수 등 5명이 만든 시행규정.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을 시장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정비법에서만 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 학생들 중에서 부동산 학생 중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님, 정비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서울에서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시행 인가권자는 구청장인데 법에는 구청장이 안 나오고 시장 군수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 안 들은 거야. 사이버 되는 동영상을 틀어놓으면 출석 인정이 되거든.
틀어놓기만 하고 안 들은 거야. 예. 그래서 이 번호는 이제 안 들었더니 걸려서 제가 5점 감점. 예. 그래서 시장, 군수 등에는 누가 포함돼요? 자치구, 구청장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 정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방침을 보면요. 우리 정비 사업은요.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수동적이고 보충적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기준을 정하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만 나와. 기준을 정하거나 방침을 정하거나 보고를 받을 때만 나오고 적극적인 권한자로 나오지 않는다. 도시가 낡았을 때 도시를 새롭게 정비할 책임은 지자체 책임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본 방침이 있죠. 주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렇죠? 시험 문제가 10년마다 기본 방침 정하고 5년마다 절반,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우리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우리 시험 범위에 총 몇 번 나오죠? 지난주에 안 물어봤다고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우리 시험 범위 6번 나와요. 첫 번째 어디서 나왔나? 광역 도시계획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왔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 세 번째가 어디서 나왔지? 성장관리계획. 네 번째가 정비기본 방침. 다섯 번째가 저 뒤에 나오는 정비기본계획. 여섯 번째가 주택법에 나온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에요. 6개. 6개를 외워놓으면 시험에 하나 내지 2개가 나온다 그랬죠? 예, 6개 외워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방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하고요. 이제 오전 강의까지 하고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